코로나 이후에 식당 운영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을 포장해 가시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 운영은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반 식당의 손님들 발길이 또 끊어졌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살다가 식당 자리 잡고 살만하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으니까요.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찌 버티다 보니 또 길이 보이긴 하네요. 손님이 몰리는 점심, 저녁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때 사연을 틀어놓고 재료 손질을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매번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일을 들려주고 싶어서 부족한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전 비교적 늦은 나이인 30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다정한 모습에 반해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결국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우리는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지만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그 남자와 결혼하고 보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정말 제 인생을 바닥치게 만든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있어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먼저 이혼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부터 조금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까지 할 순 없지만 학교 다니면서 엄마 식당을 도와드려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엄마 옆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는 채워야 했죠. 직원을 한 사람 들일 만큼 식당 매출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 혼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식당 일이 만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식당에서 장사 준비를 하셨고 저는 혼자 일어나 학교 가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식당으로 바로 가서 엄마를 좀 도우며 일 하나라도 거들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 마치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늘 엄마 옆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그 생활에 너무 불평불만도 많았고 가끔은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나몰라라 하고 완전히 손을 뗀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투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놀러 다니고 싶고 나도 내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반면에 엄마를 돕지 않은 날에는 또 그만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엄마 혼자서 그 힘든 일을 모두 하고 있을 생각에 막상 놀러 나가도 중간에 그 자리를 빠져나와 식당으로 향했죠. 저도 당연히 식당에 일을 도우러 가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정신 차려보면 저도 모르게 또 엄마 식당에서 엄마를 돕고 있었죠.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학교 성적은 엉망이었고 좋은 대학을 꿈꾸기는커녕 전문 대학을 가느냐 그냥 대학을 포기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우리 집 형편에 대학을 가기는 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적이 뛰어나게 좋아서 대학을 안 갈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특별히 배우고 싶은 공부도 없었고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기에 전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대학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시험 치고 진학할 수 있으니 집안 형편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자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엄마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식당에 찾아오는 대학생들을 볼 때마다 나도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적금을 들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틈틈이 수능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지만 공부와 식당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환경이나 분위기라도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 재수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 학습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공부를 미루고 안 하기 일쑤였죠. 게다가 돈을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았기에 재수, 삼수, 사수를 하다가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렇게 1년, 2년만 엄마 식당 일을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예 제 직업이 되어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살이 되던 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 단골 손님이었어요.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점잖고 식사만 하시고 고이 가시는 분들이시지만 가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손님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 여자 둘이 식당을 운영해서 그런가 가끔씩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술을 시켜 드시면서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40대 남자 손님이 술이 얼큰이 취해서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는 김치찌개하고 소주 한 병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그날따라 느낌이 안 좋았지만 손님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 일단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문 받을 때부터 그 손님 눈빛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주문하는데 메뉴판은 안 보고 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겁니다.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엄마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는 주방에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 엄마가 갖다 줄 테니까 너는 주방에 있어. 요즘 부쩍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식당에서 술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없고 저런 술 취한 손님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쩌면 좋으니? 저런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제로 떨어졌다고 하고 그냥 보내버릴까? 그러다 더 난리치게? 일단 엄마가 나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 오늘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엄마는 그 손님이 주문한 김치찌개를 올리고 밑반찬을 담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엌에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기 아가씨는 어디 가고 할망구가 서빙을 해? 나보고 지금 할망구가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손님, 제가 이 식당 주인입니다. 주인이 손님들에게 음식 가져다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장이든 말든 나는 그런 거 모르고 할망구가 주는 건 난 안 먹어.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온 이유가 뭔데? 아가씨 보고 음식 가져오라고 그래. 술도 아가씨 보고 가져오라고 하고. 손님 음식이야 누구든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시킨 음식 취소하셔도 됩니다. 뭐야? 지금 손님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어? 뭐 이딴 식당이 다 있어? 그 손님은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달려나가려는데 한 남자 손님이 그 손님을 막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식당에 와서.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술이 취했으면 조용히 가세요. 네? 괜히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말고. 너 뭐야? 너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 네가 뭔데, 자식아? 술 취한 손님이 말리는 남자 손님을 한 대 치려고 하자 그 남자 손님은 술 취한 손님 팔을 잡고 제지하면서 힘주며 말했습니다. 왜? 치려고? 나를 한 대 치면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주먹을 올려야지. 아무데나 주먹 올리면 되는 줄 알아? 그러자 그 술 취한 손님이 꼼짝도 못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 남자 손님은 술 취한 손님에 비해 키도 덩치도 훨씬 컸기에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완력 차이가 심하게 나니 술 취한 손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쭈, 이거 놔? 이거 못 놔? 팔, 이거 넣으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더니 네가 먼저 나 치려고 했던 거 생각 안 나? 경찰에 신고해. 어디 누가 잘못했나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그 손님이 술 취한 손님 팔을 확 뿌리치니 술 취한 손님은 에이씨, 뭐 저런 게 다 있어, 씨. 너 앞으로 밤길 조심해. 걸리지 마. 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도망치듯이 나가더라고요. 그러자 그 손님은 그래, 제발 내 눈에 띄지 마라 한마디 되받아주고는 엄마한테 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안 그래도 저렇게 술 취한 손님은 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손님이시죠? 네, 회사가 이 근처라서요. 저녁 먹으러 자주 옵니다. 혼자 올 때도 있고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올 때도 있고요.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시잖아요. 단골 손님이 이렇게 큰 돈까지 주시고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더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더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미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집밥 같아서 자주 오는데 앞으로 오면 반찬 많이 주십시오. 아이고, 반찬이야 당연히 더 드리는 것을요. 그럼 오늘은 밥값 내지 말고 그냥 가요. 오늘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아닙니다. 밥은 밥이고요. 도움 드리는 건 별개죠. 밥값은 받으세요. 힘들게 일하시는데 돈은 받으셔야죠.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손님은 기어이 밥값을 내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저 손님 너무 고맙다. 듬직하고. 앞으로 저 손님 오면 양도 많이 드리고 반찬도 많이 드리고 해야겠다. 그러게, 정말 우리 집 최고 손님으로 모셔야겠다. 그나저나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도 오늘 적당히 하고 문 닫자. 그날 그 손님 덕분에 우리는 큰 탈 없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랑 엄마는 너무나도 고마워했죠. 그 손님은 그 후로도 우리 집에 자주 왔고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단지 손님으로 온 사람일 뿐인데 그 손님만 오면 왠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왠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회사 다니는 평일에는 매일 저희 식당에 오게 되면서 비슷한 또래였던 저랑은 서로 가까워졌고 친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3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썸을 타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엄마 식당일 때문에 깊게 사귄 적은 없었어요. 길어봤자 3개월 정도, 연애는 항상 짧게 끝났고 제가 많이 좋아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사랑에 목매고 항상 남자친구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친구들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식당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온몸에서 행복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 하루하루 기분 좋게 눈뜰 수 있었고 식당 일도 더 기분 좋게 힘내서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엄마도 그 사람을 아들처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잘 대해주셨죠. 그래서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물론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기죽이는 시어머니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항상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식사를 준비할 정도로 구박은커녕 넘치는 사랑만을 주셨죠.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이 어렵고
시부모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솔직히 저는 든든한 가족이 더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와 둘이 살아오면서 명절이 되어도 마땅히 오고 가는 사람도 없이 좀 외로웠거든요. 가끔 친척 집에 가긴 했지만 친척들과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편이 아니어서 서로 인사만 하고 간단히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이 전부여서 그런지 전 늘 가족 많은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난 후 너무나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외롭고 음침했던 내 인생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2년 후에 둘 사이에 예쁜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쭉 행복하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허상이더라고요. 제가 바란다고 원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남편과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이 저한테 너무나 잘했고 저 역시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에게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시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제가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할 것은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른 많은 주부들이 그렇듯 저는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에 온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고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누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전 망설이지 않고 가족이라고 대답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억만금의 복권 당첨보다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유일한 꿈이자 바람이었죠. 제가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남편과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더군요.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도 내 남편은 절대 바람은 안 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저를 두고 딴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 내용 보면 대부분 부인이 먼저 불륜 사실을 눈치채신다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먼저 제게 알려주었어요. 참 어찌나 뻔뻔하고 낯짝이 두껍던지 당연히 처음에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나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라 평생 함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을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할 때 남편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폭탄 선언을 한 날,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남편에게 결혼기념일 주에 1박 2일로 여행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긍정의 말도 부정의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당신 바빠? 이번 주말에도 일해야 돼? 그럼 여행 가기가 좀 그러면 우리 외식할까? 우리도 비싼 집에서 외식 한번 해보자. 일식 코스 요리 어때? 이번에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엄마 생신 때 한번 모시고 갈까 해서. 당신 일식 좋아하잖아. 그러자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혜정아. 왜? 무슨 할 말 있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뭐야 갑자기 왜 장난이야? 아니면 결혼기념일 다가온다고 은근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혜정아, 그런 거 아니야.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야. 나 언젠가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너 속이는 것도 죄책감 들고 내 마음을 속이는 것도 힘들었어. 언젠가는
얘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오늘도 너한테 얘기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빨리 와닿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그만해. 나 듣고 싶지 않아. 혜정아,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너도 알 건 알아야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할게.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저는 무조건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내 아이의 아빠이자 내 남편.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정말이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서 살 수가 없어. 당신하고 연애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야. 나 정말 그 여자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여자를 처음 만났지만 처음인 것 같지 않았어. 내가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람인 것 같아. 그냥 그 여자는 내 운명이야. 그래서 만난 거야. 그러니 혜정아, 내가 하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진심이고 나는 지금 그 여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만 헤어지자. 저는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났다는 거지? 바람났다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으니까 나보고 헤어지자고?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 헤어지자고? 미안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뿐이야. 그럼 우리 애는? 평생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같이 못 살 뿐이지 아빠 노릇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위자료도 양육비도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그냥 이혼만 해줘. 저는 정말 혼이 나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맡고 싶었고 붙잡고 싶었고 당시 안정적인 그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딸도 있고 나도 있잖아. 아무리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여자가 생겼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자식도 가정도 다 필요 없어? 아니잖아. 진심 아니잖아. 바람난 사람은 잠깐 정신이 나가는 것처럼 되는 거래. 당신도 어떤 여자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그러는 거야. 이건 정상 아니야. 이해해. 당신 마음 이해할게. 그러니 마음 정리해. 지금 정리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신 탓하지 않을게. 내가 그 여자랑 정리할 시간 줄게. 다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어. 당신 실수했다고 생각할게. 그러니 그만하자. 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실수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 진심이야.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래. 당신한테는 애들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없어. 그 사람 옆에는 내가 있어야 돼. 이혼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도장만 찍어줘. 그러고는 남편은